자, 공수 배려했으십시오. 자, 아마 어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또 그것이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가 다르지만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쓰여진 날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이제 세계가 글로벌 너무 이제 하나로 자꾸 좁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들은 이게 우리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라고 하는 소위 여러분 이 머리통이 이게 하늘인데, 여기에 5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오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관인데 구멍이 7개가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천부경 경전에 보면 571 묘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5개의 감각기관이 7개 구멍이 모든 것을 각성도 하고 의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인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의식의 시대적 그 시대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세기라고 하는 과거 시대는 지구촌이 2개의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음양운동, 투쟁도 하고 대립도 하고 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가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 두 이데올로기가 20세기 인간을 끌고 온 거죠. 이 이데올로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하나하고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는, 이건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물질사관이에요. 돈을 어떻게 인간이 돈을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황금,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배금 사상의 배금주의가 됐는데, 이 돈을 버는 방식 또는 나누는 방식을 공산사회주의,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아니다,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2개의 이념이 계속 분열도 하고 변화도 하고 통일도 하고 계속 투쟁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이 2개의 이념이 충돌한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전 세계 대전이 바로 이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고. 근데 이제 뭐든지 3세판으로 모든 건 세판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3번 변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삼변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삼변성도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3번을 변해야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계 역사는 20세기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물질사관을 가지고 그런 이념을 만들어낸 그 국가가 서양이 주도권을 잡고 그걸 만들었어요. 서양이 그런 인류사에 제시한 이념인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걸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이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사도 보면은 2차 대전까지는 이제 세계 역사가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3차 대전은 무력 전쟁은 3차 대전이 일어나야 이제 3번 끝나는 건데 3차 대전은 사실은 한국 동란이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게 한국 민족 동란으로 세계 역사는 폄훼했어요. 기록을 하고 말았어요. 3차 대전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세계사에서 다국적 유엔군이 가장 많이 참여한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 뭐냐면 유엔 묘지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거 세계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은 한국 전쟁에서 가장 많은 다국적군이 사망을 했고 또 이 한반도에 와서 뼈를 묻었고 유엔 묘지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휴전만 했을 뿐이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휴전 상태야. 종전이 아니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20세기는 이미 지난 역사인데 20세기의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 양대 이념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거의 승리로 끝났죠. 돈을 자유롭게 벌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특히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것이 독특한 또 자유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미국 우선 제일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백인 우월주의. 자, 이것이 한국에 그대로 와서 습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대학도 등록금 많이 내는 순서로 돼 있어요. 우수한 대학이라는 게. 한국도 스카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이 한국 전쟁을 주도적으로 유엔 참전군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미국이 지금도 미국은 우리를 이제 미국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요런 맥락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3차 대전 무력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세계사는 여기서 끝나는 지점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끝나는 지점에서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하고 연결돼 있죠. 시종이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참하게도 민족 동란이라고 세계사에서요, 같은 동족끼리 총을 맞대고 대립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도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가 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혈통적 단일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는, 이거는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전쟁이 아니야. 그 이데올로기에 사주를 받아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단이 돼가지고 허리가 탁 반으로 잘라진 채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가장 많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 휴전선 지나서 평양은 여기 전라도에서 가면 한 5시간이면 갈 거예요. 자동차로 가도.
거기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어제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을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대통령을 이제 3번 탄핵시켰어, 3번. 그죠? 뭐든지 3번이야, 3번. 탄핵을 3번 시켰는데,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따질 계제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제 안목에는 지금 지난 파리 올림픽을 보면은 재밌어요. 지금 무력을 상징하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력을 상징하는, 차격, 총에서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 임실군에 소속돼 있는 김혜지 선수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환호했던 아주 유명 스타가 됐죠. 사격으로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펜싱으로 또 금메달을 석권해버리고, 칼이죠, 펜싱은. 그 다음에 활도 무기죠, 활도. 그 양궁은 10연패인가를 해서 남녀 모두 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두드러진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무력을 상징하는 이 3가지가 마지막 정점을 드러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올림픽에서 항상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2030 세대에 해당되는 안세영 선수라는 안씨가, 편안한 안자, 여자지, 안씨가 집면자에 이제 여자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 안씨가 또, 꼰대 세대에게 저항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야, 퍼포먼스를. 그래서 이제 소위 여러분들, 저희 세대들이 이제 민주 세력이에요. 저희 때가 이제 치열하게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 민주 시대도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뭐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이제 뭐 산업화를 통과해서 민주주의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이념을 우리는 또, 새로운 이념의 주제를 제시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문명사적으로 보면 물질 문명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정신 문명을 추구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 문명을 추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도 이제 뒷골목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이념은 무엇일까?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철학을 보게 되면은 인내천, 이제 동학이 선포했던 게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그러니까 요 인내천 사상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이제 20세기는 물질이 근본이 됐어요. 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본. 근데 이 물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새로운 것은 물본이 최고가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최고라는 인본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인간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품격과 가치가, 우주와 같은 건, 이 인본 사상,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인본주의 내지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대두될 거라고 보는데, 이때 이제 인간이 떼지어서 무리지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떼지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본질의 주체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이념이 우리 철학에 깃들어 있어요. 한국 철학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반만년 전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이념을 가졌던 거예요. 인간이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도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반만 년 전에 그런 위대한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반만 년 전에. 홍익인간. 예, 그래서 이제 동학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역사를 잘 이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씨 조선이 1860년 가장 극도로 이제 차별 세상이었어요. 인류가 전체가 그렇고 특히 조선도 양반과 노비가 있었다고. 반상의 상놈과 양반, 반상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노비는, 한 번 쌍놈이라고 했죠? 쌍놈. 한 번 상놈은 대대 자식까지 다 상놈인 거예요. 이런 차별된 세상은 이제 이 조선 사회가, 여러분 조선을 지배했던 이념은 뭐냐면 유교잖아, 유교. 유학이에요.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 수신을 한다는 거예요. 수신. 나를 잘 닦는다. 수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잘 다스린다.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천을 이룬다는 게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교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의 주자가 유교의 성리학을 유포했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꽃이 못 피우고 조선 땅에서 유학이 크게 꽃을 피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선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망하죠.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학이 선포된 거는 1860년이에요. 1860년. 요걸 한번 쭉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동학을 선포한 것은 경주, 지금 구미산, 경주, 용담정이라는 데서 경주 최씨 최수훈 선생이 나라를 걱정했어요. 이분의 선포하면서 선언한 게 뭐냐면 보국안민이야, 보국안민.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국안민. 세계의 동학의 가치를 선언하는데, 이념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국안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라 걱정을 했어요. 나라 걱정을 하고, 이제, 그 시대의 지식인 또는 선지자로서,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이 갈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 당시에 백성들, 국민이죠?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줘야만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걸 고민했던 거예요. 고민해서 수행하고 수도하고 절실하게 그 답을 구하고다 산에 들어가서 은거에서 수행을 하다가 천상문답을 합니다. 천상문답을 통해서,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수훈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창제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교의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모세도 그때 유대인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이 노예들을 탈출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실한 기도를 한 게 이제 모세예요.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신의 산이야, 신의 산. 신의 산. 거기서 수훈 선생처럼 똑같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천상문답을 해요, 모세도. 거기서 받은 게 10개야, 10계명이. 그리고 출애굽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는데, 똑같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수훈 선생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받은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시천주 이런 거예요. 그때 모셨다. 나는 이 안에, 인간이라면 모두가 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천주교가 서양에서 천주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어요. 수훈 선생이 그 당시에. 근데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거 가지고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고
인간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았어. 최수훈 선생이. 그래서 구원자에게, 대상에게 저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 보니까 네 안에 천주가 함께 지금 있다는 걸 모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언한 게, 물론 천주교도 뭡니까? 남녀 차별 없고 지금 반상의 차별,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대 천주교도 그걸 타파한 대단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세상이라고, 새로운 하늘이야, 그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한 수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양반이든 쌍놈이든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는 게 동학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래, 우리는 참 동학이라고 지금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동학의 메시지 하나만 딱 새겨도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이 개유불성, 모든 것에 불성이 함께 있다. 이게 그런 거죠. 석가모니 개유, 모든 게 불성이 따로 있다. 다 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렇게 반상의 차별이 있었는데 수훈 선생도 이 음성을 듣자마자 양반이었거든? 수훈 선생이 양반이었어요. 서자로 태어났긴 했지만 양반이었어요.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당시에 노비 상놈들한테도 하눌님 이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반역자죠. 3년 만에 그래서 참형당해, 참형. 3년 만에. 자, 그렇게 선포된 동학이, 여러분, 그렇게 선포된 동학이 약 50년에 걸쳐가지고, 50년,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선포된 건데, 50년 동안 선천의 낡은 하늘, 우리들의 정신, 이 개조시키는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약 20만이 피를 바친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격렬하게 한국 사회에서, 조선사회,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사회에서 격렬한 민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과거의 낡은 습관을 타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지나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수훈 선생보다 4살 아래였던 양촌 사시는, 충청도 양촌 땅에서 수행을 하시는 유학자, 광산김 씨, 우리 터벅 몽탕님 선조야. 광산김, 김항 선생이란 분이 주역을 엄청나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주역이 뒤집어 있는 괴상을 본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주역이 뒤집어졌어요. 저기 계룡산 국사봉에서 득도 돌을 얻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역을, 그러니까 동학을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동학에서 썼는데, 최수훈 선생이 그 후천개벽 세상에 쓸 수 있는 달력을, 역법을 새로 만드신 분이 이제 김항 선생이에요. 김항 선생이야. 그 새로운 역을 선언했어, 역을. 이것이 정역이다. 후천 세상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역이다. 역법을 선언했어. 주역이 아닌 새로운 역.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훨씬 이제 나이로 볼 때는 훨씬 뒤에 태어나신 분이 전라도 땅에서 강일순이라는 증산 강일순 선생이 후천 개벽의 출발점을 딱 선언합니다. 그것이 1909년이에요.
지금부터 후천 개벽의 역법이 출발합니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정확히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역사라는 게 이렇게 동학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 새로운 세상을 뒤바꾸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1909년에 그런 선언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조선 땅은 일본에게 1910년이에요. 아니 1910년에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기죠. 그 일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응? 자, 그런데 10년 뒤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미 독립선언, 기미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3.1운동으로 폄훼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3.1 독립운동을 보고 인도도 독립선언 운동을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에 투쟁하지 않고 무력으로 하지 않고 민중이 일어나서 제국주의 그 나라들이 일제히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포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 그때부터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자, 그런데도 역사는 또 어떻게 되죠? 1950년 경인년에 난리가 나죠? 바로 이데올로기, 우리 민족이 자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독일이 세계사에서 이념으로, 20세기 이념으로 갈라진 게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졌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서로 양대 진영이, 냉전체제의 양대 진영이 독일을 절반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독일이란 나라가 세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 독일을 쪼개놓은 거예요. 세계 연합군이.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 그러면 일본을 쪼개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일본은 히로시마에다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전쟁을 전범 국가야. 우리나라도 36년을 압제하고 동남아 일대 전체를 일본이 다 석권을 해가지고 수많은 살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휴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분단을 시켜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또 분단국이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원자탄을 두들겨 맞고 완전히 박살났는데 우리 한국전쟁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일본 경제는 군수물자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한국전쟁에 갔다 그거 팔아가지고 오늘날 일본 경제가 그 힘으로 일어났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은 3년 후에 우리 한국 땅에서도 또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빼고 안타깝게도 북한은 김일성, 한국은 이승만이라는 이 두 세계 이념의 아바타야, 아바타들이 뒤에서 조종자에 의해서 대리권을 하다가 휴전이 됐는데 휴전을 했어요. 여러분 이쪽은 미국과 일본, 자유민주주의는 미국과 일본, 공산사회주의는 중국과 그 당시에 소련, 이 두 거물들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반씩 나눠가지고 휴전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반씩 나눴는데 그 휴전에
사인을 했는데 북한 김일성이는 사인에 참여라도 했어요. 휴전 참여. 남한 이승만은 참여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휴전이 이제 전쟁 다시는 없다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종전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종전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 종전선언을 하려고, 여기는 사인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참여도 못하고, 북한 김정은 지금,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으로 갔다가 그것도 또 깨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 국내 사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 됐어요. 이 땅은 산천이 다 쑥대밭이 되고 정말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급을 타 먹었었어요. 강냉이죽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최빈국으로 전쟁을 치르고 난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었는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 안에도 국내에는 역시 산업화의 물결을 가지고 오늘날 이 나라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또 거기에는 군부 독재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걸로 독재와 맞서가지고 지난한 역사를 또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말 조심해, 말 조심.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붙들려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유신을 비롯해서 삼천교육대를 비롯해서 광주 사태까지 치르죠. 이런 걸 이제 우린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에 맞서는 권력, 물력, 돈,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을 압제했던 그것을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그 꽃은 이 한국 땅에서 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세계 1등을 계속 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여기서 민주주의 대회를 치렀어요. 세계 민주주의 1등이야. 우리나라가. 다른 건 뭐 처참하지만. 그래서 재밌는 것은 촛불을 들고 권력을 하야시키는, 권력을 탄핵시키는 이런 대단한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아직까지 질기게 남아있는 이번에도 보세요. 군인, 경찰, 검찰.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엄이 벌어진 것은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 참여한 것이 놀랍게도 지난 촛불혁명 때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주목한 거는 이번에 국회 앞에 모여서 축제 때 그 축제 때 드는 야광봉이 이게 야광봉도 의미가 깊어요. 밤야자예요. 밤야자. 밤의 어둠 속에서 빛이야. 빛광, 막대기 봉자를 쓰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막대기를 전부 들고, 그렇게, 다시 또, 그 주도 세력이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2030이, 좀 전에 우리 태아 선생님이 1030이라고 하는데, 저도 단톡방에서
부산의 시위 현장에서 18살 여고생이 놀라운 연설을 합니다. 그게 막 SNS상에서 막 쫙 퍼져나가요. 10대 여학생이 한번 들어볼 만해요.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니 아주. 한마디도 이 빈소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맞서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2030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2030년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 지금 20세기 낡은 이데올로기가 끈덕지게 지금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현실적으로 허리를 반토막 내놓고, 같은 언어와 같은 혈통을 지닌, 같은 문화와 역사를 지닌 민족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분단의 비극 속에 있는데, 자, 이것이 끝나는 지점이 또 새로운 우리 정신, 새로운 이념, 새로운 문명을 우리 민족이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인류에게 인간이어야 되는, 이런 민주주의는, 모든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가서,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본주의가, 우리, 홍익인간 사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동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이 하늘이다, 이 뿌리 의식으로 그것을 우리 창세 역사의 부도지는 복본이라고 했어요. 복본. 그 본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무 목자인데, 이 나무 목자는 열십자에다 8팔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18이라는 숫자인데, 우리 민조시도 18수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동방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목국인데, 자,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창세 역사에서 부도지는 다시 이걸 돌이킨다 해서, 부활한다 해서 복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후천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던 성인께서는 원시, 근원의 시작처로 돌이켜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원시반본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자기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 본성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불교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게 욕망에 집착하는 거예요. 욕망에 집착해서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욕망에 집착해서 안 되면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롭거나. 자, 이것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괴롭지 않으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욕망하되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성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늘 전체성이라고.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늘 함께 있다, 이것이.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이게 살아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있는 이 살아있음, 생명이 바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라. 이거죠. 이걸 깨달아라. 늘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늘 쓰고 있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본성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 있어. 같이 있어요. 자, 이걸 깨닫자.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정신문화의 혁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탄핵을 역사적 경험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